태권도는 국가와 인종, 신분과 종교, 이념 등을 초월하여 범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대표 무예입니다. 태권도가 이처럼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전쟁을 전후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태권도 수련이 퍼져나갔고, 이후 국내 및 국외에서 각종 태권도 경기가 열리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태권도 보급의 시작은 원로 태권도 사범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성장은 태권도 경기의 확대가 세계화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자기 수련의 수단을 비롯하여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보는 즐거움과 대리만족,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큰데요. 그만큼 놀이와 게임의 요소에서 확대되어 태권도를 통한 인성의 함양이 인정받고 자기 방어 기술의 강화가 가능한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세계 곳곳에 보급되면서 선수들의 실력도 상향 평준화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 정부 파견 사범들과 해외로 이주한 민간 사범들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초창기 국제대회에서는 한국이 우승을 독식하였지만 최근에는 무조건적인 우승을 보장받을 수 없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태권도 관련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남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한 태권도 강국 이란은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대단히 높은데요. 약 200만 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프로 리그전이 열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임에도 정부가 여성들에게 스포츠 참여를 허용한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가 태권도이며, 이는 태권도를 통해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양성평등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제2회 마닐라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무려 60년 만에 첫 금메달을 태권도에서 획득한 캄보디아. 이 역사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정부 파견 최용석 사범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태권도 사범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에 1996년 캄보디아에 첫 발을 디딘 최용석 사범은 당시 태권도가 전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시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용석 사범을 가라데 사범이라고 인식하는 건 물론이고, 태권도 수련을 하기 위한 모든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태권도 도장들도 없어서 내리쬐는 땡볕 아래에서 태권도 훈련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일반 가정집에서 허름한 매트를 깔고 수련을 하는 적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용석 사범은 이곳에 태권도를 보급하겠다는 마음과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도정정신으로 하나하나 읽어나갔는데요. 그런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캄보디아 전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무려 60년 만에 최용석 사범이 이끈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 전체가 들썩였고 국민들은 환호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사상 첫 4강에 진출했을 당시 전국이 붉은 함성으로 뒤덮였던 것 이상으로 캄보디아는 태권도 열기로 가득했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하고 캄보디아로 귀국하는 당시 프놈펜 국제공항은 시부메이 선수와 최용석 사범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들과 수천여 인파로 인해 시내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총리 공간까지 보기 드문 카퍼레이드가 펼쳐진 가운데 최용석 사범은 평화궁전에서 기다리던 훈센 총리로부터 직접 뜨거운 환대와 국민훈장까지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캄보디아에서 더 이상 받을 훈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국민 영웅이 된 최용석 사범은 한 인터뷰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권도를 통해 세계의 캄보디아를 알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따라온 손 시부메이 선수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태권도 영웅이 되었고요. 저 또한 우수 지도자로 인정받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40여 년간의 긴 내전으로 킬링필드의 최빈민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이 나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캄보디아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로 전체 참가국 4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는데 금메달 하나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 있으며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용석 사범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한 손 시부메이 선수는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신에게 마치 친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로 다가온 최용석 사범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잊지 않고 최용석 사범과 함께 다음 목표를 위해 전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며 각종 CF와 공익방송 등 태권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캄보디아 태권도 인기에 교육부 장관도 직접 최용석 사범에게 1년 동안 태권도를 지도받아 검은띠와 국기원 1단을 수여받았는데요. 태권도를 통한 심신수련의 우수성과 교육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실행 중인 행추온나론 교육부 장관은 태권도가 국공립학교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อบរំដើម្បីឲ្យមានវិន័យបាទមានវិន័យល្អមានន័យថារាល់ថ្ងៃឲ្យយុវជនបាទដែលគាត់ហៅថានៅក្មេងចង់ឲ្យនៅតាមសាលាមានក្លឹបតៃក្វាន់ដូដែលអាចជួយដល់យុវជនហ្នឹងបានរៀនសូត្របាទ 스포츠 약소국에서 태권도 보급을 통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국가적 공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메달 획득을 통해 태권도와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며 이는 다시 현지의 태권도 발전과 보급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는 국제대회를 통한 체육교류를 바탕으로 한국이 다양한 국가와 친선 및 유대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외적 행위 수단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태권도가 보급된 국가에서 태권도의 위상은 전문 스포츠 영역에서 생활체육으로 확대되어 태권도를 널리 전파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빈민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 21년째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고 계신 이주상 사부님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